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올 여름에는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큰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서해안권 첫 해양 국제 행사인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천혜의 자원인 머드의 산업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분이죠. 김동일 보령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오산대 공연축제 콘텐츠과의 이완복 교수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차의과대 통합의학대학원 최희정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박람회가 다소 산업형으로 좀 전시 위주의 딱딱한 면이 다소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글로벌 축제를 함께 박람회장에 함께 유치하고 자, 바로 내일이죠. 그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가 바로 내일 개막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국제 행사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은데요. 김동일 보령시장 모시고 우선 그 준비 과정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그 공식 유니폼을 입고 나오신 거 보니까 아주 축제 홍보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좀 준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보령시에서는 2022년도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정책 협의를 하였고 2017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8년도에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는 해양 머드, 해양 치유, 해양 레저,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15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만 3천여 평방미터의 부지에 의해 해양과 머드에 담긴 생명, 치유, 산업,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등 7개의 전시관을 마련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령 머드 체험존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휴게시설을 완비하였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뭐 한 5년, 6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 지방선거도 2번이나 치르셨을 텐데 예. 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예, 준비하시면서. 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서해안권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해양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은데요. 또 전문가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완복 교수님 그 축제 또 이벤트 그쪽에서 아주 특화되신 전문가신데 어떻습니까? 기대 효과가 아주 크겠죠? 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이런 국제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축제들이 상당히 침체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보령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글로벌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개최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축제가 개최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가 좀 떨어지고 경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종식되면서 보령이 거의 최초로 이렇게 대형 이벤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이 상당히 경제 활동이 아주 많이 증가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외래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로서 분주할 것 같고요. 또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이야 많은 또 시민들이 그런 노력들을 펼치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국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뭐 내국인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들도 오고 이제 전문가들도 올 텐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단지 보령이나 충남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아주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에서 검증했듯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머드를 가지고 해양 산업의 어떤 박람회라든지 축제는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드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장기간 한 달 정도 진행하는 것은 우리 보령이 최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코로나에 지친 마음을 이 보령 머드 박람회에 와서 마음껏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와서 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희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머드 산업화 또 이제 머드의 그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머드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이제 그 국제 행사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 효과를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박람회와 축제뿐만 아니라 그 국내외 해양 웰니스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해양 머드 웰니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의 다양한 해양 자원과 더불어서 머드 그리고 해양 웰니스 자원의 이 거대한 이 토론의 장이 열리게 돼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단순히 이제 국내 행사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세계적으로 좀 보령 머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좀 코로나죠. 지금 이제 뭐 재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뭐 여름 축제도 좀 걱정이 되고 한다는데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보령시에서도 충분히 좀 신경을 썼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생을 하셨지만 코로나 또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예, 오시는 손님들이 마음 놓고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대천 오동에 있는 그 아주 축제장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곳에 검역소를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수시로 이상이 있으면 와서 점검을 받아서 그분들이 건강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만만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한 게 작년 연말 또 올해 초가 될 텐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좀 상당히 좀 심각해서 축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축제 준비하시면서 박람회 준비하시면서 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말 잘 치를 수 있겠는가, 이 코로나 상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주안점이 돼서 멈춤 또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일상으로 많이 회복이 되고 또 마음에 지친 분들에게 정말 에너지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만세보령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해서 지금은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들어봐도 아주 그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니 아주 듬직한 것 같고 좀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뭐 아주 각별하게 준비하신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일반적인 그런 머드 축제보다도 훨씬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관람 포인트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제 2022년도 보령 해양모드 박람회는 해양모드 주제관과 웰니스관 그리고 신산업관, 체험관, 영상관 등 특산품 홍보관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7개의 전시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람객 편을 위해서 게이트 4개소 그리고 광장을 가운데 만들어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었고 편의시설 61개소 등을 모두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과 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박람회와는 다르게 관광객과 서로 교감하는 언터액티브 체험형 전시로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문에 같이 되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장, 숙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환영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에 제25회 보령 머드 축제도 함께 개최를 해서 박람회 입장권 하나로 머드 축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해서 기대 효과가 더 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만 들으면 꼭 가봐야겠다. 이번 해양 머드 박람회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완보 교수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축제 그 내용도 보시고 프로그램도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좀 알차게 꾸며졌나요? 여러 가지 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좀 주목하시고 좀 추천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뭐 보령 머드 박람회는 지금 보니까 저 계획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저 산업 전시형과 또 체험 축제, 체험형 축제를 함께 융합해서 한 하이브리드형 박람회로 준비한 것 같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를 통해서 머드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머드 박람회를 통해서 머드 주제관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머드에 대한 가치, 우수성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요, 요즘 이제 과거에는 많은 것들이 그냥 평면적인 전시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제는 다양한 영상들을 또 실감 미디어들을 활용한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관을 살펴보면요, 프로젝터랑 모션 센서 등을 이용해서 해양 머드 주제관의 실감 영상 및 인터랙티브 체험들을 다양화했다라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이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은 예전에 이제 머드 축제하면 뭐 보통 이제 거기서 뭐 머드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고 그런 체험 위주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실감형 체험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이제 예전보다는 좀 풍성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바르거나 아니면 리플렛을 통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머드의 우수성을 봤다면은요, 이제는 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냥 전시가 아니라 실감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오감이 더 자극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치와 우수성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대형 행사가 열리게 되면 아무튼 이제 지역 상인들 기대감이 아주 클 것 같은데 이제 숙박업 또 요식업 그런 분들이 아주 손님 맞이 준비도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령도 이제 뭐 긴 그 코로나19 터널 지나면서 많이 침체가 됐을 텐데 시장님 어떠세요? 좀 현장 많이 다니실 텐데 상인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우리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숙박시설과 음식점에서도 스스로 바가지 요금을 건전하고 또 가격을 종전에 5,000원씩 받던 소주와 맥주를 그분들이 자정 노리기 위해서 우리는 4,000원씩 받겠습니다 하고서 아주 손님 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시설 개선과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그분들이 오신 분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줘야겠다고는 그런 다짐으로 지금 내일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가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흐르고 가슴에는 따뜻한 친절이 배어나며 주변 환경과 사람 마음까지도 깨끗한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5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박람회의 성공은 주최 측이나 공무원들이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시민성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돼서 보령의 시민성 이번에 마음껏 보여드려서 그분들이 보령에 왔다 가시면 야 보령 자랑스럽다 하고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의 회복은 물론 이번 박람회가 성공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에 이제 성공하려면 올해 가셨던 분들이 내년, 내후년 이제 계속 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축제장 가면 이제 그 바가지 요금 또 이제 호객행위 이런 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령은 예전부터 삐끼, 바가지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게시제를 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딱 들어와서 이제 숙박 없어도 일일 숙박에 한실이 얼마다 딱 써붙여 놓고 거기에 본인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게시제를 관광지에서 다 활용을 해서 지금 손님들에게 그런 거 가지고 불편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만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꼭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해양 머드 박람회 가서 그런 거 그 경험하신 분들은 시장님께 직접 항의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100% 이제 그 시정될 걸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 최희정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놀고 즐기는 그런 것보다는 그 보령 머드만의 이제 특색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그 보령- 해외에도 이제 머드나 이런 걸 좀 주제로 하는 그런 축제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령 머드가 그만큼 성분이나 효능이 좀 우수한가요? 네, 보령 머드는 일단 피부에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지금 국내 논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항균, 항염에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피부에 흡착해서 손상된 피부를 좀 많이 완화해주는 효과 때문에 지금 특히 아토피나 노인성 어떤 피부 질환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논문들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뿐만 아니라 벽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향토, 그러니까 그릇이라든지 이런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항균, 항염으로 이 생활 방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그럼 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웰니스 관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건강도 챙기고 이제 관광도 즐기는 이런 체험을 좀 많이 이제 그런 관광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해양 머드 박람회 가면 웰니스 내가 제대로 챙겼다 이런 프로그램도 좀 즐길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이번 그 박람회 때 해양 웰니스관이 있거든요. 해양 웰니스관에 기존에는 단순히 바르고 피부에 바르고 뭐 목욕탕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뷰티 스파 프로그램이라든지 힐링 명상이라든지 자연 습취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3대가 왔을 때에 엄마 아빠는 마사지를 받고 아이들은 베스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족욕을 하고 이렇게 해서 3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서 단순히 바르고 제거하는 행위가 아닌 전체적인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준비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그 이완보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축제하면 그동안 이제 먹고 즐기고 아이들 체험하고 그런 축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 최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강도 챙기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하셨다는데 이렇게 하면 축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고급화되고 그런 건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우울감이 심합니다. 그리고 도시 속에서의 지친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치유 관광이라든지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라든지 관광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속에서도 이 건강한 어떤 생활,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들, 그런 콘텐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제하면 먹고 즐기고 그렇죠. 소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콘텐츠마다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각 지역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양, 보령, 머드 하면은 치유, 건강 그것과의 연결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웰니스 관광을 접목하신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보면 사실 바다에 들어가고 이제 머드 이제 바르고 뭐 닦고 그런 거 위주였었는데 상당히 이번에 좀 고급스럽게 꾸미셨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한 발씩 다 들어가지고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네. 예. 이 보령머드는 규소, 알루미늄, 특히 칼슘 등의 피부에 좋은 성분이 함유돼 있어서 항균, 항염 작용을 하고 피부 재생 및 노화 방지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보령 머드가 아토피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드름 피부, 두피 케어 등에도 지금 연구를 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령 머드는 화장품 이외에도 머드를 이용한 의류 염색 그리고 머드 도자기, 머드 침대 등의 생활용품을 개발하고 있고 또 머드 타일, 벽돌 등 건축자들에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옛날에 황토를 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렇죠. 그 대체용으로 지금 들어가서 효과가 더고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용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람회의 그 하이라이트인 해양 머드 주제관에서는 갯벌의 탄생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충남 갯벌에 있는 562개의 그 생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수와 머드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과 치유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든 것을 힐링하고 느끼고 보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체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만능의 그런 물질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저도 사실 같은 이제 권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하고 이제 충남 멀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머드 관련해서 이제 체험한 게 머드 화장품 한번 써봤고 이제 머드 비누 정도 써봤는데 사실 홍보가 그 이제 효과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최희정 교수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머드를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산업화 연결하는 게 그게 이제 목표잖아요. 네,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원료가 너무 우수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 홍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민간이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료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마케팅의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자문을 하시면 훨씬 좀 나아질까요? 네. 지금 이제 민간에서 많이 원료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해외도 세포라라든지 이런 해외 시장에 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그 보령에서 나는 머드를 채취해서 그걸 이제 민간 기업에 판매를 한다든지 해외 수출 그런 것도 가능은 한 건가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완복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산업화 쪽으로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좀 키우면서 뭐 보령, 충남 또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제 대표 상품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령 머드 축제를 통해서 보령은 좌우지간 젊음의 메카, MZ 세대들이 몰리는 그런 어떤 해안가로 탈바꿈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드의 그 중요성들을 아직까지 100%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보령 머드 박람회를 통해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나 보령 머드 박람회에서 추구하는 웰니스, 치유 관광이 더욱더 확대되고 그런 컨텐츠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을 연계한다면은 뭐 보령의 어떤 차별성,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서 이제 보령 시대의 서막을 올리겠다 이렇게 좀 당찬 포부도 좀 밝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달 동안 아주 좀 길게 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점들을 좀 주안점을 두면서 좀 관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2022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국제 행사입니다. 정부 승인 행사로 그 서해안권 최초 또 해양 관련 국제 행사인데요. 박람회 기간 중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25회 보령 머드 축제를 함께 개최를 해서 입장권 하나로 양쪽 다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국내 첫 하이브리드 박람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미소와 친절, 그리고 청결과 칭찬이 가득한 우리 보령 시민들이 시민성을 보게 될 것으로 이렇게 의심치 않습니다. 꼭 성공적인 박람회를 만들어서 우리 보령 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해양 관련 신산업의 중심지로 글로벌 관광 보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기자다 보니까 예전에 취재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야간에 가보면 술 드시고 이제 좀 이 제재하는 그런 이제 관리요원들 피해서 바닷물 들어가셔갖고 좀 아찔한 장면 연출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제 식중독이나 그런 사고가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대처는 하고 계신 거죠? 예, 식중독 이제 우선 이제 해수욕장은 안전이 제일인데 그게 이제 하도 그 3.5km 긴 해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을 이제 피해가지고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안전 또 특히 식중독 같은 것은 한번 발생을 해가지고 언론에 비춰진다든지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이 사실 그렇죠. 피해를 보고 줄어듭니다. 네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과 철저한 음식 업주들하고 그리고 숙박업주들을 집단 교육을 통해서 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민성을 만들어내서 보령이 역시 관광지로서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최고의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저절로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완복 교수님이 이제 특히 축제나 이벤트 이런 쪽을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한 달 정도 길게 진행하는 축제는 국내에는 아직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네. 뭐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을 했다가 좀 흐지부지 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되는 이런 긴 축제 좀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건가요?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이 뭐 올림픽도 그렇고 한 16일, 보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길게 한다고 하는 게 마을 축제, 간단한 마을 축제들이면 큰 어떤 집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한 달 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뭐 주민들의 피로도도 물론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뭐 보상이랄까요? 아니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욱더 철저하게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축제는 주민이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외부 인원들이 좀 만들어간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피로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한 달간의 어떤 설치물들입니다. 이것들이 뭐 보령 머드 테마파크관은 우리가 건물로 만들어져 있지만 나머지는 임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또 태풍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식중독, 기타 등등 식품 위생까지 해가지고요. 뭐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겠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 요약해 보면 시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은 거의 이제 죽을 각오로 하셔야 된다. 쉬지도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안전 관리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합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최희정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람회가 일단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끝나면 잊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아깝고 그동안 이제 준비한 것도 그렇고 그 연계 행사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머드 관련해서 콘텐츠 그 경쟁력을 계속 키우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 소모성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소멸성이 아니라 이 웰리스 머드 테마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머드 웰리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 지속적으로 거점형으로 할 수 있는 2박 3일, 3박 4일 동안 치유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머드의 메카인 보령에서 그런 이제 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보령이 머드에 아마 웰리스에는 상당히 큰 메카가 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그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겨울이나 그런데도 이 보령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 머드라는 거는 이제 바다에 들어가고 해야 될 텐데 여름 그때 좀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머드 테마파크가 되게 되면은 그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네네네. 많거든요. 실내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웰리스 관광의 4개 테마가 있습니다. 뷰티 스파, 힐링 명상, 자연숲 치료, 이제 한방이라는 곳이 이제 중앙에서는 있지만 저희는 자연 재료의 머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뷰티 스파와 힐링 명상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싱잉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드 베스, 조교, 테라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자연숲 치료나 그런 자연을 이용한 거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로 여름 시즌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다 머드를 활용한 웰리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완복 교수님은 이제 이런 콘텐츠 이제 개발하고 이런 쪽 전문이신데 이 머드 축제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연계로 해서 이런 거 하면 좀 좋겠다. 어떤 거 뭐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을까요? 네, 아까도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머드가 이제 바르고 그냥 체험하는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건강과 연관된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발상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발됐던 그런 다양하게 비대면 프로그램들 그리고 사람과 좀 접촉이 좀 덜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해안은 노을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선셋 레스토랑이라든지 해변가에서 즐기는 머드 어떤 마사지와 함께 해변에서 즐기는 레스토랑 뭐 이런 와인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녁에도 해변에서 쭉
그런 좀 럭셔리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박람회 기간에도 그렇고 아니면 축제 기간에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여름 내내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리는 게 SNS에 올리는 게 그 예, 예. 유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렇죠. 해변가에서 그런 어떤 선셋 레스토랑 이런 거 하면은 뭐 분위기라든지 그러면 꼭 해외의 어떤 유명한 휴양지와 온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창출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연구 또 관련 기관들하고 교류 같은 거 계속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힐링이나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만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보령은 미식도시입니다. 미식도시. 꽃게, 해삼, 전복, 키조개. 특히 우리 좋아하는 쭈꾸미, 전어, 새우, 또 바지락, 김, 에너지가 풍부한 그런 수산물이 많아서 미식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에너지를 충분히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이 지쳐있는 시민들이 우리 보령에 오셔서 축제와 박람회를 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충전을 해주셔가지고 생업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을 이번에 올여름에는 우리 만세보령에서 준비하려고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령의 그 말씀하신 대로 미식도시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다 홍보 책자하고 다 준비는 해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전탕 같은 건 해삼 전복에다가 우리 성주에서 나오는 버섯을 해가지고 보양식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해전탕 같은 것도 개발해가지고 외국인도 드리고 우리 오시는 손님들에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분야에서 최희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령 머드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국제 컨퍼런스도 연다고 하던데 그 지속적인 연구 또 관련 기관과의 교류 그런 것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네. 향후 일단 저희가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가 지금 되어 있어요. 모든부터 해서 치유, 웰니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보령 같은 경우는 산림도 가지고 있고 해양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드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도 개발을 하고 그 안에 머드를 녹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테마파크가 이제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으면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등재를 시켜서 많은 해외에 있는 고객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고객들이 방문을 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식도락의 중요한 부분들이 웰니스에서는 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애피타이저와 디저트가 있듯이 사전산에 저희가 이제 뭐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추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거기만 가면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이런 개발도 상당히 웰니스에는 필요한 요소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보령이 사실 이제 대천해수욕장과 이제 머드로 유명하지만 뭐 보령에 이제 성주산도 있고 또 뭐 냉풍욕장도 있고 사실 산 쪽으로도 되게 자원이 네.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연계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약간 약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그 보령 구경 구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관광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도슨트라든지 또는 가스트로라든지 이런 것들 연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축제만 온다든지 박람회만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께 크러스트로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보령에만 한정하지 말고 충남에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라가서 이제 태안도 있고 또 이제 부여, 공주의 이제 백제 고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이제 일본, 중국 관광객들까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개발은 가능하겠네요. 네네, 가능하겠죠. 이완복 교수님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연구는 아무튼 계속 돼야겠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뭐 해양 치유하면 치유의 어떤 조건이라고 보면 그 요소라고 보면 뭐 바닷바람, 바닷소리, 뭐 바닷물, 갯벌, 백사장, 해수욕장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해양 자원, 생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머드를 가지고만 보령을 자꾸 특화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다면 이번 보령 머드 박람회를 통해서 치유 관광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는 미식 또 어떤 건강 문화, 힐링 문화가 보령에 이렇게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드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령 가는 목적은 회를 먹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그 회라는 거 상당히 서해안에서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래서 보령이 어떤 더 많은 특산물과 어울려서 치유 관광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님 이제 보령 머드 축제 때문에 외국인들 또 국내 내국인들도 올 테고 대전, 세종, 충남 또 멀리 이제 부산, 뭐 강원도에서도 많이 오시겠죠? 그 머드 축제만 보고 가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관광 자원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보령에는 정말 자랑할 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 나왔는데 청남면 의평리에 있는 냉풍욕장이 무연탄 캐던 그 갱도를 이용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 그 갱에 들어가면 12도 정도로 시원하게 시원하다 못해 추위를 느낄 수 있는 그 아주 신비한 그 욕장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이 6월 27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고 계신데 거기도 다녀가셔도 좋겠고. 사실 냉풍욕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은 개방을 안 하지 않으셨었나요? 이태를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 그럼 3년 만에 이제 6월 27일 날 개장을 네. 했습니다. 개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성주산 자연휴양림 아름다운 그리고 상하원 뭐 들어가면 서해안을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상하원 그리고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 뭐 무궁무진하게 여기 잔재해 있는데 이런 곳을 한 번씩 둘러보시고 축제만 보도 가지 마시고 내륙에 있는 바다 해변을 들려서 내륙에 있는 관광 자원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름밤 대천 해수욕장의 그 열리는 K-팝과 EDM 파티 등을 놓치지 마시고 즐겁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뭐 좋은 말씀만 이제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전문가 두 분들한테 좀 따끔한 좀 말씀 한마디씩을 좀 듣고 싶어요. 최희정 교수님 살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보시기에 이제 보령 머드 축제, 뭐 해양 머드 박람회 문제점이 있다면 좀 지적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좀 아쉽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하면 더 한 발 더 나아가겠다. 솔직히 한번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역은 지역만의 어떤 고유의 색깔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전 국민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의 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전에 교육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매뉴얼들을 통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세팅을 할 때에 좀 이렇게 세련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지역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많이 발전이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머드 관련해서 이제 뭐 프랑스라든가 이탈리아 그런 이스라엘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비슷한 이제 그 산업화도 하고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쪽하고는 약간 분위기는 다르죠. 그쪽이 좀 더 앞서 있다고 보실 수 있나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K 웰리스가 뜨고 있어 갖고요. 네. 지금 산업적으로도 한국에 거점을 두는 것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추세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요소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이 응대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외국어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꼭 외국어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스크립터만 가지고 대본만 가지고도 훈련을 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제주도나 서울 정도만 가도 사실 그쪽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죠.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하는데 보령 같은 데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나요? 뭐 메뉴판도 있을 테고 통역하시는 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좀 서운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서운하신 부분이. 우리 보령이 자치단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네.
그때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기분 좋아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 보령이다. 그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미소 친절 청계를 통해서 가꾸고 있는데요. 아까 오늘 보니까 주제가 웰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많이 나오네요. 네. 웰리스는 단어가 아시는 것처럼 힐링, 건강, 행복이라는 합성어로 있어가지고 지금 시대적 사명이고 그렇게 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우리 보령시가 사단법인 한국 웰리스 산업협회가 인정한 K-웰리스 1호 도시입니다. 저기 숙청남도에서. 네. 우리가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해양 치유에 관한 중요성이 커짐으로써 이번 박람회에서도 해양 치유와 레저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7개의 전시관 중 해양 모드 웰리스관 치유의 숲은 아까 최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연 해송이 어우러진 공간에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이용한 테라피, 아토피 치유와 해수를 이용한 스파와 싱잉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음까지도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정말 우리 오시는 시민들에게 취사 선택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힐링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글로벌 해양관광 스포츠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희정 교수님 말씀대로 글로벌화 하는데 지금 우리 머드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10% 이상이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희정 교수님이 이제 뭐 지적하신 그런 이제 글로벌 축제로 성공을 하려면 이제 외국인 분야에서 이제 뭐 그 응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 메뉴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도 좀 배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냐?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이게 이제 이번 대회가 국제대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각 영어, 일본어, 뭐 스페인어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원봉사를 수집해서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안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토론회 보시는 외국인 분들 꼭 모두 박람회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완복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보셨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내년이나 언제 하면 좀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지적해 주실 만한 거 좀 있을까요? 네, 뭐 우리 김동일 시장님의 어떤 열정에 또 참을 껴주면 안 되겠지만요. 요즘은 어쨌든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면적인 전시가 아니라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전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실감 영상이라든지 인터랙티브 체험 같은 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간다면 보령 머드 그리고 보령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VR, 뭐 AR 기술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증강현실을 해가지고 더욱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그걸 포켓몬스터 잡듯이 잡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그 4차 산업 기술에 대한 거 영상 미디어는 활용했지만 그런 어떤 AR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욱더 참여형 AR 기술들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세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사람은 또 핸드폰을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드폰과 함께 그런 어떤 체험들이 병행한다면 훨씬 더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또 약간 서운하실 것 같아요. 이완복 교수님 말씀. 올해 보니까 예전 축제와 다르게 그런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신기술 관련해서 체험 행사도 많이 마련하시고 준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체험관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만일 예를 들어서 꽃게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562의 해물 중에 그것을 딱 태클을 하면 네. 그 모든 것이 자원과 생태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학습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미래에 우리 해양의 재발견, 미래에 앞으로 해양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산업화를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의문점, 퀘스천마크도 남기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문점을 주고 해결 방안도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주재관에서부터 체험관 7과에 관해 준비가 돼 있어서 한번 둘러보시면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올해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이제 이완보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머드 축제는 계속 이제 진화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쪽으로도 이제 신경을 또 쓰시고. 그럼 이제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 박람회 성공 개최 뭐 누구보다도 이제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 나아가서 이제 충남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 시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뭐 공무원분들 또 지역 상인들도 있지만 뭐 전체적인 도민들도 이제 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2022 보령해양 머드 박람회는 축제남도와 보령시가 함께 공동 개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7월 16일부터 개막을 해서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대천 해수욕장 이런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모든 편의시설, 물품 보관소라든지 응급의료센터,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 보호소 등을 만들어서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또 K-팝 콘서트라든지 버스킹 공연, 캐릭터 이벤트 등 다양한 공연 이벤트를 준비해서 함께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2022년 제25회 보령 머드 축제를 겸해서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네. 교통 흐름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령 시민과 많은 분들께는 개장 운영 기간 동안에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차를 절대 타고 우리 욕장에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그 많은 녀석을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전국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도에서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네.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물을 흐르듯 관람하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천해수욕장 가끔 가면 주차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또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도 좀 비싼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도 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1시간 동안 시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서비스 분야 다 개선이 됐고 또 볼거리 이제 풍부하고요. 또 머드 일단 몸에 좋은 거 다 이제 검증이 됐고요. 주차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주차장을 11,500면을 네.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오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보고 즐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럼을 띄워가지고 네. 드럼으로 교통 막히는 데도 다 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조차도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부디 축제 잘 치러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호평받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처럼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안전하고 또 성공적으로 좀 치러내야겠죠. 이를 계기로 보령, 더 나아가 충남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세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